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에 교육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 선교의 걸음을 내딛는 주다산교회 권순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이 문제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예. 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저출산이 되고 있는 예. 실태이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줄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양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의 그 문화가 더 지금 반기독교적이기도 하고 네. 또 인본주의 문화가 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의 지금 교회의 그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뭐 거의 미전도 종족이라 불려져도 될 네. 만큼 그렇게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벼랑 끝에 있는 절벽 세대다. 예. 네. 이렇게 뭐 불려지기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 130여 년이 이르는 한국교회 역사 동안 이 교육과 의료 선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독교 네.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부흥과 교육 선교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할 때 항상 교회와 학교를 같이 세웠습니다. 예. 한국에는 크리스찬 인재를 키워야 한다. 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교회의 그 성장뿐만 아니라 항상 학교를 세워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수혜자입니다. 대구의 개성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개성학교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운 일에 주력을 다했지만 아울러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 병원 학교 세워가지고 함께 진행했는데 네. 이것이 비록 그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선교사님들이 교회, 학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 선교와 교회 부흥은 함께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이 주다산 교회가 이 교육 선교의 일환으로 또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이 지금 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런 지금 이 기독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칼빈주의적 신학적 배경 자체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영역 네.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머무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가서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함께 학교, 가정 함께 세워가야 된다. 그런 비전을 저는 개척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방과 학교를 그동안 좀 했었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대안학교 세우는 구체적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네, 이번 기회로 주다산 교회의 거룩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교회 리더들은 물론 전교인의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기독 대안학교 설립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같이 방과후 학교를 세워가지고 예. 이제 작은 도서관 운동에 동참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하게 된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주일 교육으로만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그 방과 이제 그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중 교육을 늘 우리가 준비했었고요. 또 예. 진행을 일부 해왔었고요. 그래서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준비위원회라든가 예. 또 그런 결성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 이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사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신 건데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또 이제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CTS는 이 부분에서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대안학교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어떤 기획이라든가 또는 교사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또 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따르는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 구체적인 어떤 컨설팅까지도 이 준비를 잘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협력이 되어서 저희들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번 기독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이 교육 선교를 통해서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교회가 좀 급성장을 이루어서 예. 한국 교회가 참 부흥의 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에 많이 치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더욱더 교회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도 주일학교라고 하는 주일 프로그램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한 아이 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의 어떤 영역, 심력, 지력, 체력을 세워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예. 이렇게 봤을 때에 주중학교, 기독대안학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기독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또 이제 약간 그 정부에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정부의 교육 방향도 이제 이 시대의 다양한 시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가는 것이 정부의 교육 방침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공교육으로서 일방적으로 다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교육 수요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 교육 분야에 참여한다면은 많은 부분을 이 정부와 이 시대에 참으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학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네. 또 같이 협력하고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열린 비전을 가지고 동참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재부흥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좀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총신신학대학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 전략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의를 하자마자 예. 코로나가 오게 된 예. 것입니다. 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 어떤 시대적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회는 이 부분에서 가지고 다음 세대는 정말 결단적인 그런 어떤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네. 한 영혼 한 영혼 한 나이 한 나이를 세우는 이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주중교육과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총회에서 이 다음 세대 본부장님을 또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총회와는 또 어떻게 좀 협력할 방안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수년 전에 또 네. 학원 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때에 5년 전에 총회에다 발의를 했습니다. 각 노회별로 기독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에 동참하고 각 노회별로 기독대안학교를 한 학교씩 세웁시다라고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결의가 되어서 저희 총회는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회별이라든가 교회별로 이 기독대안학교 세운 운동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함께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그런 이제 사상과 그런 이제 운동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에 물론 이제 교회 학교 안에의 우리가 학원 선교도 함께 중요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예화를 시켜야 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듯이 정말 그 한 명 한 명 그 제자화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보면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주중교육을 활성화해서 예. 정말 기독인의 정예화 그게 다음 세대에 적용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트로이카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바라봤습니다. 트로이카라 한 것은 삼두마차인데 교회, 학교, 가정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가정이 하나의 기독 교육의 장으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또한 그 섭리가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모더니즘 사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전환되면서 개인이 중요하다, 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네.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같이 몰려오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 나이 한 나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구약의 그 모세를 키워내듯이 네. 또 바울이 섰듯이 그들은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독 세계관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인재, 그 인재들을 갖다가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런 비전을 교회가 깊이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주다산 교회 권순웅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